오늘의 첫 코너 경제뉴스 1타 강사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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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경제뉴스 1타 강사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제가 이 코너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경제뉴스 1타 강사. 1타 강사 하면 막 10억씩 벌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왜 1타 강사인데 돈을 못 버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 뉴스를 보니까 뭐 자영업자 폐업률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9.5%가 네. 폐업했다고 하는데, 근데 신기한 걸 보면은 우리 주변 돌아다니다 보면은 폐업하는 것을 실제로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신기한 것은 아니 이 카페 장사 잘 된 것 같은데 분명히 손님들도 많은 것 같았는데 폐업을 한단 말이에요. 많이 보셨죠? 맞아요. 예, 우리 동네에도 예. 식당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문 닫았어요. 그쵸. 고깃집이었는데 그런 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맞아요. 한 분명히 번만 장사 잘 된 것 있는 게 같은데 여기가 왜 폐업했지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이 힘드셔서 다 벌어가지고 이제 그만 벌어야겠다 하고 그만두셨나 이런 생각도 해볼 때 그런 경우 많지 분명히 않아요. 장사 잘 됐는데 폐업하는 거 보면은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이제 빌딩을 사서 그만두셨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장사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아 이게 돈을 버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폐업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상적이니까 예. 예를 들면은 뭐 직장 다니면서도 돈을 벌 수 있고 그렇죠. 장사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손님이 꽤 많으면 장사하면서 뭐 매출이 월 한 500만 원 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월 500만 원 받으면서 직장 다니시는 것보다는 그게 좀 힘들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그죠? 보통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이런 거예요. 제가 월급을 받았는데 직장에서 뭐 한 예를 들어서 월 한 250 받아요. 네. 뭐 평균보다 조금 안 좋은 거니까 이게 좀 기분이 안 좋다고요. 난 더 네. 많이 받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월급이 적은 거가 문제도 있지만 과장님이 저를 자꾸 뭐라고 해요. 아, 맞아.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죠. 맞아. 내가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돈이라도 많이 벌면은 버티죠. 맞아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한 내 통장에 찍히는 걸 보면 뭐 연봉이 나는 분명히 뭐 3천 이상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걸 보면은 뭐 250도 안 돼요. 맞아. 세금 떼고 국민연금 떼고 맞습니다. 뭐 그러면 그래서 250밖에 내가 못 벌고 이 과장한테 내 이렇게 이 심한 소리를 들어야 되나? 라고 해서 때려칩니다. 그 때려친 선배가 있어요? 동료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월급에 따박따박 찍히는 돈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출이 500만 원이 아니라 작년에도 내 월급에 지난달에도 500만 원 찍혔고 이번 달에도 500만 원 찍혔고 뭐 3개월 전에도 500만 원 찍혔다고 해요. 아, 남은 게 500만 원. 예, 장사해서 남은 게 월 500만 원. 매출이 500이 아니라 그러면 내 월급의 2배잖아요. 2배죠. 그래서 그러면은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 선배에 따라서 이렇게 딱 때려치고 자영업을 할까라고 해서 만약에 실제로 내 월급에 따박따박 현금이 500만 원 찍혔다. 그럼 직장을 때려치기를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한 거 아니에요? 게다가 사장님이잖아요. 위에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이것을 회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절대 잘한 게 아니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고요. 2배가 돼도요? 2배가 돼도 잘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것은 자영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알아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앞으로는 벌었는데 뒤로 미쳤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앞으로 벌었는데 뒤로 미쳤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장사하는 많아요. 분들 엄살이라고.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내가 월급 한 250만 원 받아가면서 프랜차이즈 직원이니까 이 정도 매출이면 얼마 현금 찍히는지 뻔하거든요. 네네. 이 정도면 500, 600 내 월급보다 2배 이상 벌 것이 확실한데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엄살을 피워요. 앞으로는 벌었지만 뒤로 미쳤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몇 년 지나 보면은 실제로 폐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벌었는데 뒤로 미쳤다라는 말을 저는 회계 용어로 다시 말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회계 용어로 말하면은 현금주의상으로는 이득이 났는데 발생주의상으로는 손해가 났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현금은 이익인데 발생은 손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회계를 알아야지 저는 자영업을 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발생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현금에 찍힌 500만 원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 비용을 한번 제하고 보는 것이 발생주의적 개념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현금이 500만 원 찍혔다라고 해서 나는 뭐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한번 이 자영업을 차렸을 때 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영업은 리모델링 같은 것들을 할 때 또 추가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카페를 차렸다. 뭐 한 5년 동안 한 번도 인테리어 안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인테리어가 노후해 보여요. 그렇죠. 손님이 끊기죠. 네네. 만약에 PC방을 차렸다. 뭐 한 2년 동안에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 아무도 안 옵니다. 그렇죠. 뭐 한 2년에 한 PC방 번은 더 그래요. 아, 그래픽 카드 계속 바꿔줘야 되고 맞습니다. 사양 올려줘야 맞습니다. 되고. 그래픽 카드 뭐 1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고 카페라도 한 3년에 한 번씩은 좀 인테리어를 바꿔야 되는데 자, 우리는 지금 현재 한 달에 500만 원은 벌었지만 2년 뒤에 또는 3년 뒤에 한 5천만 원 정도의 큰 비용이 나갈 것을 미리 짐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발생주의적인 회계로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가 있는데 뭐 자영업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앞으로 벌고 뒤로 미쳤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5년 뒤에 한 5천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인테리어 비용 지불이 예견되어 있다면은 1년에 1천만 원은 지금 사실상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1년에 1천만 원이면은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 가까이 정도는 비용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 할 때 한 푼도 내 돈 안 들이고 자영업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뭐 최소한 1억, 뭐 보통 2억 정도는 들여야지 자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2억에 대한 기회비용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자영업을 차리지 않았다면 그 2억 원을 땅에 묻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최소한 어디 예금이라도 뭐 정기예금이라도 넣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국채라도 사면은 국채 이자율 나쁘지 않거든요. 요즘에. 네. 아, 요즘에 국채 사시는 거 좋습니다.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튼 그 뭐 뭐래도 뭐 국채라든지 은행 뭐 정기 예금이라도 들 텐데 그러면은 뭐 한 3%, 4%, 한 5% 정도 이득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1억에 대해서 5% 이득이 나온다. 그러면은 1억에 대해서 10%면은 5천만 원이고 5%면은 그 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네네네. 뭐 1억에 10%면은 1,000만 1,000만 원, 원이고. 네. 5%면은 한 네네. 5천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럼 5천만 원을 500만 한 원. 달이면은 네. 뭐 대강 5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네. 2억을 투자했으면은 1억을 한 투자했으면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아, 그렇죠. 네. 예, 그렇죠. 1억을 투자하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비용이 기회 비용이 나가는 거고요. 네네. 2억을 투자했으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기회 비용이 나가는 건데요. 그 기회 비용도 따져야 되는 거고요. 감가상각 비용도 따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의 노동 시간이 훨씬 늘었어요. 근데 자영업을 하면은 12시간 일하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럼 나의 노동 시간도 감안해보고 기회 비용도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이 어떤 감가상각 비용까지 감안했다 보면은요. 사실 그 직장인이 월 250 받는 것보다 자영업해서 실제로 현금이 500만 원 찍히는 것이 더 손해일 수도 있고요.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인이 250만 원 내 통장에 꽂혔다라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이 건강보험료나 아니면은 이 국민연금 같은 것들을 다 떼고 나머지가 250인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이거 맞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을 기준으로 얘기하죠. 맞습니다. 항상 월급쟁이들은. 예. 그런데 자영업자가 내 통장에 500만 원 꽂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국민연금도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또 따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직장 다닐 때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7% 중에서 회사가 3.5% 내주고 내가 3.5%만 내면 돼요. 이 국민연금도 9% 중에서 회사가 4.5% 내주고 내가 4.5%만 내면 되는데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국민연금 9%를 내가 다 내야 되는 거고 건강보험료 7%를 내가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보면은 뭐 실질적으로 현금은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금도 그런가요? 세금도 근로소득세 떼고 들어오잖아요. 우리 그렇죠. 월급 통장에는. 자영업자들은 그러면 일단 들어온 다음에 나중에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 13월에 그 월급을 네네네. 받잖아요. 이번 달에 종합소득세구나. 예, 종합소득세 그렇죠. 정산한 거 들어오시겠네. 예, 그렇죠. 이게 근로소득자들 같은 근로소득세는- 경우는 wen만하면은 떼고 월급을 받는데 나중에 13월에 이 월급이라고 해서 맞아요. 이 연말정산할 때는 오히려 환급을 받죠. 네네. 그런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건 나중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가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5월 자영업자들 말까지. 신고하면은 예. 지금 세금 내는 시즌이겠네요. 그럼 예, 신고하고 맞습니다. 예. 세금 낸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예, 그러면. 5월 말까지 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현금 찍히는 것만 보고 한 2배 벌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손해라고 보고 최소한 뭐 한 월 1,000만 원 정도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으로 통장에 돈이 찍혀야지 그나마 그래도 직장 다니는 것보다 조금 낫다.
250만 원 월급 받는 것보다 조금 낫다고요? 예, 한 1,000만 원 정도 받아야지. 저보고 뭐 한 700 받을래? 자영업해서 700 받을래? 아니면 월급 250 받을래? 라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따지면 월급 250이 더 난 거고요. 왜 더 난 거냐면요. 우리가 직장인들이라면은 뭐 정규직이라면은 월급은 매년 올라요. 올해 연봉보다 내년은 조금 더 오르고요. 내후년은 조금 더 오를 것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영업자가 지금 내가 매달 500만 원을 벌었어요. 10개월 내내 500만 원을 통장에 찍혔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500만 원을 찍힐 보장이 있을까요? 내년은 600만 원으로 올라갈 것인가요? 뭐 보장이 없죠, 사실. 없죠. 보장이 갑자기 없죠. 코로나가 터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앞에 PC방이 생기거나 앞에 맞아. 카페가 갑자기 들어서요. 그럴 때 진짜 막 짜증 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자영업이 잘 된다. 내가 막 500, 600, 700, 800 번다. 그러면은요, 그곳에 이 카페가 사실상 독점을 한다라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 그렇다면은 절대로 다른 자영업자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카페가 생기고요. 지금 내가 PC방을 차렸는데 장사 너무 잘 된다. 그러면은 PC방이 또 생겨요. 장사가 안 된다. 그럼 PC방이 안 생기겠죠. 저 지난번에 우리 동네 골목이 있거든요. 예. 서울의 한 동네인데 한 500m 이렇게 걸어가는데 치킨집이 7개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툭툭툭 예. 생겨가지고 그게 수입이 줄겠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앞집은 지금 PC방이 생기거나 아니면 카페가 생겨서 장사가 나름 잘 돼. 그런데 새로운 PC방과 새로운 카페가 생기면은 그 전 카페나 전 PC방보다는 더 잘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 맞아요. 인테리어가 더 신선하잖아요. PC도 조금이라도 사용이 좋은 조금이라도 것들이 사용이 더 많고. 좋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한 사람은 저 사람도 먹고 살만 한데 나는 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새롭게 진입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과거에 그래도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자영업자들은 이제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영업이라는 것은 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직장 다니는 것보다 내가 사장이고 나를 혼내는 과정도 없다라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욕먹으면서 월급 300만 원, 250만 원 통장에 찍히는 이게 말이 돼? 그만두고 그래도 힘들어도 내일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실제로 자영업을 많이 차리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다른 OECD 선진국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라는 사실은 뭐 다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을 계속 차리고,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9.5% 폐업을 하는 걸 이 안타까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은 대체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도 한번 좀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이유가 어떤 직업 교육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좀 이 직업 교육 시스템이 잘 된 나라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직장과 내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뭔가 실업급여도 좀 오랫동안 받으면서 어떤 직업 교육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OECD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부족을 해요. 그럼 제가 직장에서 사실상 잘리거나 뭐 이렇게 일 못한다고 뭐라고 혼나는 것은 뭐 직접적으로 자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자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내 어떤 특기가 이 직장이랑 좀 잘 맞지 않다. 그러면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되는데 직업 교육이 부족하면은 그냥 내 직장을 그만두고 백수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백수는 안 되는 거고 이 직장은 도저히 나랑 안 맞고, 그러면은 나는 자영업을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몰리게 되는 상황인 거죠. 몰리게 되는 상황에서 뭐 회계를 정확하게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자영업을 차려서 뭐 그래도 뭐 내가 큰 부자가 되기까지도 바라진 않고 한 달에 500, 600 정도만 통장에 찍히면은 뭐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자영업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자영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앞에서 벌었지만 뒤로 미쳤다 라고 생각을 누구나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계적으로 보면은 그 현금주의적으로 500, 600이 찍혔지만 발생주의적인 비용까지 제하고 나면은 사실상 내가 번 돈은 뭐 한 달에 뭐 1, 200밖에 안 된 거다라는 거고, 한 달에 1, 200 정도 버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사실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보니까 우리나라 자영업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9.5%, 작년보다 전년보다 0.8% 상승했다고 하고, 또 대출 연체율도 요즘 막 올라가서 맞습니다. 11년 만에 최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작년에 폐업하신 9.5%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뭐 한 90만 명 이상 이 폐업을 하셨다라는 뭐 100만 명 가까이 폐업을 하셨다라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요즘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자영업을 하실 때 뭐 1억, 2억을 그냥 현금으로 그냥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은행 대출을 받았을 텐데 그런데 은행 대출 금리는 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비싼 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 대출을 이 제대로 갚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전 자영업자분들이 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긴 장사 잘 되네, 돈 많이 벌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뒤로 미치는 현상, 그래서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 어떤 회계적으로 발생주의적 어떤 이익이 적은 이 현상은 굉장히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 햇살님, INTP, 우리 둘 다 INTP예요. 아침 햇살님은 무슨 유형이세요? 네, 같이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 비해서는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굉장히 높죠.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영업이 원래 돈 벌어봤자 남는 게 없는, 뒤로 빚지는 그런 곳이라면 왜 이렇게 많아졌죠?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무도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아무도 몰랐을 리는 없죠. 근데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알아요. 한 5년, 6년 하게 되면은 내가 뒤로 빚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근데 처음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특히 회계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현금 이익이 진짜 내 이익이다 라고 착각을 하셔서 저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금리가 높아진 것이 더 이 자영업자가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이 지금 포화 상태로 된 부분이 굉장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목표는 당연히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잘 되는 자영업자는 뭐 직장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버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매출이 뭐 2배, 3배가 늘면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익이 2배, 3배가 느는 것이 아니거든요. 매출이 2배, 3배가 늘 때는 이익은 막 한 10배, 20배가 늘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왜 그런지 아실까요? 왜 매출이 3배가 늘었는데 이익은 3배가 아니라 뭐 10배가 늘 수가 있을까요? 아니, 들어가는 돈은, 비용은 어느 정도 고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역시 이 박사님은 아시지만 그리고 또 자영업을 오래 하신 분들도 다 아시지만 이 처음에 자영업을 하게 되는 매력은 이 상방 한계가 없다. 내가 부자가 되면 굉장히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직장인은 큰 부자가 될 수 없죠. 아무리 그렇죠. 뭐가 돼도. 그런데 자영업은 이 상방 한계가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제가 100개를 팔았을 때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럼 20개를 팔았을 때 200만 원 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자영업자의 최고의 매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100개를 팔았을 때 100만 원 버는데 이게 한 80개 정도 팔았을 때는 손익분기점이 보통 있죠.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100만 원 번 거는 80개 팔았을 때는 내 이익은 0원이고 손익분기점을 넘는 추가로 20개를 팔았을 때 내 이익이 1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은 추가로 100개를 팔면은 추가로 20개 팔았을 때 100만 원이 생겼으면은 추가로 100개를 더 팔면은 여기서 500만 원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100개를 팔았을 때는 100만 원 벌었던 사람이 200개를 팔았을 때는 600만 원을 벌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그게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 순간. 그런데 이 경제 원리가 너무도 안타까운 게 손익분기점이 넘어서 내가 매출이 2배가 됐다. 그럼 내 이익은 6배가 되고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매출이 막 한 4배가 됐다. 그럼 내 이익은 뭐 6배 정도가 아니라 막 10수배로 벌어지는데 문제는 이거를 다른 자영업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이 동네에 이 PC방을 차리면 떼돈을 버는구나. 이 동네에 카페를 차리면 떼돈을 버는구나 라는 사실이 바로 알려져서 바로 앞에 새로운 자영업이 또 생기고 또 새로운 자영업이 또 생기고 하는 것이 어떤 자영업자가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매력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돈을 벌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일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우리 동네 치킨집 계속 뛰어드셔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 7개씩 막 생기고. 맞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여기 무슨 재개발, 재건축해서 아파트 단지가 생길 거다. 3년 뒤에 생길 거다. 그러면은 벌써 막 그 앞에 큰 가족들이 올 수 있는 식당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선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 단지 생기기 전까지는 장사가 거의 안 될 것이고 생긴 다음에 한번 그 시장을 장악해 보겠다는 그렇죠. 그런 것일 텐데 예. 그 선투장 그런데 이제 그걸 다들 손 놓고 보진 않으시니까 맞습니다. 잘 되기 시작하면 다 뛰어들면 선투장 것까지도 다 그렇죠. 손해가 되고 버릴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오래 버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뭔가 이 다른 자영업자가 뛰어들어도 나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어필을 하는 거가 저는 유일하다고 보고요. 어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던가 나만의 어떤 이 맛은 아무도 누구도 흉내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특출난 그런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저는 자영업이 오래 지속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냥 쉽게 자영업에 이 진출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직업 교육을 국가가 해서 한번 나한테 정말 맞는 직업이 무엇일까 충분히 교육할 시간이 있으면은 이거는 내가 예전에는 나랑 안 맞았는데 이 부분은 나랑 굉장히 잘 맞아 하면서 새로운 직업을 이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백수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정말 원해서 이 충분히 어떤 회계를 배우고 충분히 어떤 상권 분석을 하고 자영업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에 밀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어떤 자영업의 과다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점도 있지 않아요? 사실 직업 교육 받아서 다 취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 그럴 만한 일자리 별로 없으니까요. 우리가 주된 일자리에서 그만두는 게 그래도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 50대 중반 이렇게 되는데 그때 교육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일자리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자영업 섹터에서 이렇게 받아준 거 아니에요? 손들을? 그렇죠. 그래서 뭐 자영업 섹터에서 받아준 건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확하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 이익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다. 그 보이지 않는 비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강조하고 있는 기회비용. 이 돈을 다른 데 투자했을 때 얼마나 이익이 창출되고 있을지 그리고 감가상가. 나는 분명히 지금은 뭐 어떤 재료비 말고는 특별히 들어갈 돈이 없지만 분명히 3년 뒤, 4년 뒤에는 어떤 문제는 분명히 생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고 이 카페 인테리어가 노후될 수도 있고 그런 이 리스크를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 재무 회계를 통해서는 다 드러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만 정확하게 작성을 한다면은 충당금 형식으로라도 비용을 인식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준비금 형식으로 통해서 비용을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회계학이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주먹구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도 분명히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떤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담은 이 회계 정보를 통해서 나의 매출이 얼마고 나의 실제 현금 비용이 얼마고 나의 보이지 않는 어떤 회계상 비용이 얼마인지 어떤 감가상각 비용, 뭐 준비금, 충당금을 다 인식을 하고 실제로 그 이익을 보면은 현금상 이익은 500만 원, 600만 원이었지만 실제 경제적, 회계적 이익은 뭐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것이 우리가 내가 자영업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돼야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뭔가 해줄 일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분들이 그렇게 사실 연체율도 높아지고 문 닫는 분들도 많아지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그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원래 자영업이 이렇게 불리한 게임인데 그렇죠. 그동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른 채로 해왔고 그렇죠. 막 탈락하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모르겠네요. 저는 특별히 그 될까? 프랜차이즈 창업이 요즘 굉장히 많은데요. 그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어떤 이 실생활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좀 회계 교육, 보이지 않는 비용을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이 단계라고 할까요? 그런 절차를 넣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자영업 폐업, 자영업 연체율 상승 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일단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서 재무제표 잘 작성을 하시고 진짜로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시고 뛰어드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정부하고 국회에서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회계 교육을 좀 시켜드리고 회계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 교육을 또한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게 직업 교육을 충분히 해드리고 맞습니다.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보면 좋겠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1타 강사 이상민 나라살림 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이 지금 자영업 대책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경제뉴스의 속살을 파헤치는 경제뉴스 1타 강사 네, 수요일마다 매주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나오니까요. 많이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정리해도 될까요? 예.